2024년 11월 28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3.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다음 표적으로 베트남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연 1000억 달러 140조 정도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이후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큽니다. 중국의 인건비와 비용 상승과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베트남이 많은 기업들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면서 지금의 대미 흑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미국이 만든 판에서 노는 건데 참나라끼리도 힘센 놈이 깡패라고 뭐든 미국 내키는 대로군요. 한국의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이 많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 중에서 중국이 베트남 등을 우회하여 미국 시장에 침투한 것을 잡으려는 것인데 중국은 어쩌다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였을까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4. 어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취임이 가까워지며 전 세계 국가에 공개적으로 관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피해국 중에 하나죠. 실제로 관세라는 게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관세를 높게 매기면 결국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비싸게 주고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트럼프는 먼저 선전포고하고 알아서 만족할 딜을 가지고 오라는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미국은 현재까진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영향력이 있고 달러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인이 할 수 있는 배짱입니다. 레임덕 2년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최소 2년은 트럼프의 협상놀이는 계속될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할 비즈니스에는 이 협상놀이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취임 직전이라 트럼프의 발언이 증시에 변동성을 주긴 하지만 시장도 이 발언에 무감각해질 때가 옵니다. 어제 장이 열리기 전 트럼프 측이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도체법이란 미국 내의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장 등 미 본토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장려 정책입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선 이전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곳은 폴라 세미컨덕터 1억 2,300만 달러 뿐이었는데 대선 후 지금까지 TSMC 66억 달러, BAE 시스템스 3,550만 달러, 로켓랩이 1,390만 달러, 글로벌 파운더리 15억 달러, 인텔 78억 6,600만 달러 등 5곳에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6. 우리나라의 삼성정부는 미국에 450억 달러 투자, SK하이닉스는 39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약속하면서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SK하이닉스 보조금 4억 5천만 정부 대출 5억 달러와 투자액의 최대 25% 세액 공제 혜택을 협상하고 체결했지만 아직 확정받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을 확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측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니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3% 내외 급락하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덩달아 모두 급락하는 하루가 어제였습니다. 매번 보면서 느끼지만 항상 과합니다. 어제 낙폭엔 해당 기사가 역할을 했지만 국내 반도체 섹터는 23년부터 24년 여름까지는 역사에 남을 급등을 한 섹터입니다. 산이 높으면 꼴이 깊다고 하는 증시격언처럼 꼴을 파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은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도 결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다시 본토에 첨단 공장을 짓길 희망하면서 미국 내에서 모든 밸류체인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와중에 강강강으로만 트럼프가 대항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변수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맡은 정부 효율부에서 이런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예산을 내보내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건데 이미 공장까지 짓고 진행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7.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를 이 내용을 보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상승 추세에서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습니다. 자수자 100만 주 매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을 거라 마지막에 언급을 했는데 마이너스 3% 급락했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움직임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56,000원을 기준으로 21선을 잘 올라타는지를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하방은 어느 정도 잘 방어가 될 겁니다. 5만원 밑으로 밀어버리던 그때는 외국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물 옵션과 현물로 한국 증시를 유린하던 시기입니다. 56,00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내외의 변동성을 평균적으로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을 잘 체크하시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실 겁니다. 8.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 대비해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68%로 선방했습니다. 다른 자잘한 섹터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덕입니다. 물론 원체 시총 작은 애들이라 시장에서 티는 안 나지만 시총 큰 몇 개 종목의 하락을 커버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급을 만들어줬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변동성 속에서도 장막판엔 플러스 전환해주면서 최근 바이오 폭락을 맞이한 종목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주었고 AI 엔터, 로봇, CDBC 외 아주 골고루 그동안 시세내지 못한 섹터까지 기사 띄우며 수급이 빠르게 이동한 하루였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며 다시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증시거래 자금이 계속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9.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 깊은 뜻을 어찌 알겠냐마는 시장에 큰 기대감이나 임팩트는 없었던 인사로 보입니다. 주주들이 미처 몰랐던 깊은 뜻이 성과로 나오길 바랍니다. 10. 현대자동차가 주주가치 제고 및 밸류업을 위하여 자사주 1조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25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매입합니다. 소각 계획은 없네요. 어찌되든 우선 매입은 진행됩니다.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11. 반면에 현대차 자사주 매입을 담당할 현대차증권은 어제 개파락하며
마이너스 16%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총 2천억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박살났습니다. 자금 조달 2천억 중 시설자금이 1천억, 기타 자금이 775억, 채무상환이 225억인데 시설자금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증권사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건지 모르겠다만 그게 결국 키움증권같이 리테일 개인 고객이 확 늘어날 만큼 매력적인 시스템 구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6,640원으로 8,000원 중반이던 주가가 급락할 만하네요. 더욱이 하루 2만 주내외로 끼태야 2억 내외 거래되던 거래량인 회산이 어제 급락으로 주주들은 통수를 제대로 맞은 날입니다. 현대차증권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 25.43%, 현대모비스 15.71%, 기아 4.54%입니다. 같은 그룹사 다른 행보네요. 12. 트럼프 정부에선 비트코인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활용 가능성을 공유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주에서 12월 다음 달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입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땐 비트코인을 비록 가상자산을 사기라고 극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호자이자 수호자의 역할로 탈바꿈에서 나타난 트럼프입니다. 이래서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아니어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상자산에 대하여선 긍정적인 스탠스로 점차 변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엄청 커진 가상자산 시장의 리딩 역할을 중국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시장을 다시 미국으로부터의 재편을 하려는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이 가짜돈이네, 폭락하며 어떻게 정도로 취급하며 바라보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왜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지와 바이낸스를 왜 미국에서 쫓아냈고 코인베이스를 왜 키우는지 등에 대해서 알면 다른 시각으로 보이실 겁니다. 16. 알테오젠도 지금은 30만원대, 시총 15조에서 20조 내외를 오가지만 불과 2018년 2019년도 평균 1만원대일 때도 추가 변동성은 5천원에서 1만 3천원이었습니다. 100%가 넘는 변동성이죠. 이후 1차 대시세가 나온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9월까지 코로나 특수가 겹칠 때도 1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오르고 그 이후 1년 만에 3만원대까지 무려 4분의 1 토막이나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꿈틀꿈틀 올라오더니 올해 초부터 10만원을 재돌파 후 40만원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게 알테오젠입니다. 17. S바이오메딕스가 알테오젠처럼 똑같이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테오젠급이 안 될 거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좋은 회사도 가는 길에 일반적인 투자자가 상승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등락폭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시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의 미국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미국도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 닷컴 버블 때의 고점을 이번 코로나 시점에나 돌파했습니다. 매년 스타는 나오지만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까지 코로나 대버블과 미친 유동성 덕을 봤다는 겁니다. 기축 통화의 힘과 특이하게 글로벌 특이점을 만든 피테크가 다 미국 회사인 점도 어찌 보면 지금의 고공행진을 만든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미국도 2020년 전엔 대부분의 회사가 꽤 큰 박스권 변동성을 보냈습니다. 회사나 사람이나 오랜 시간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하다는 걸 가끔 차트 속에서 인생을 보기도 합니다. 18. 엔터회사를 감히 저점 선언한 이후 204% 이상의 시세가 분출되며 최근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글로벌 시황이나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순환을 당할 때 독보적인 수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니진에 이어 이젠 뉴진스까지 계약해지 소장까지 넣으며 엔터섹터 대장으로의 체면을 잃은 하이브지만 하이브의 근본인 BTS 멤버들이 한 명씩 제대하고 세븐틴, 투바투 외 다른 레이블이 향후 콘서트 및 매출 견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때 시끄러운 사건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해소된지라 20만원을 넘기며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심상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터섹터는 기본적으로는 JYP, YG 엔터, SM, 하이브가 대형주입니다. 이들을 기준으로 보시며 아이돌 소통 플랫폼인 디어유와 그 외 중소형 엔터사들을 지켜보면 도움되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편 2021년도 시즌 1편은 제작비 250억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대박을 칠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넷플릭스 유저가 늘어나 혜택이 있었겠지만 전세계 많은 사람이 볼 만큼 잘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3년 만에 개봉하는 시즌2는 제작비 1,0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즌3도 시즌2 촬영과 함께 진행되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즌3는 2025년도 공개 예정입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서 공들인 대작입니다. 이 대작이 한국 드라마라는 것과 이제는 글로벌 스타가 된 이정재 배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왜 뜬금없이 오징어 게임을? 이라고 생각한 분이 계실 테고 이 글을 읽는 중에 전에 끄자김의 왕이 될 상인가 시리즈에 나온 회사를 떠올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오징어 게임의 테마주는 이정재 배우와 엮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레몽레인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그의 영혼의 단짝인 정우성 배우의 사생활 이슈가 있긴 한데 사견이지만 사생활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테마 종목도 사생활은 전혀 개의치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 뉴럴링크와 로봇의 만남이 머지않았습니다. 뉴럴링크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도 로봇, 팔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권한을 FDA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성공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공하여 상용화가 된다면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되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각만으로도 팔이 움직이고 차후엔 로봇 신체를 가지고 정상인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기이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괴짜라곤 하지만 결국 이런 무모하고 괴짜 같은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22. 로봇 리뷰도 해볼까요? 11월 25일 19번 20번에 LG양 로봇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를 공유했습니다. 공유 시점보다 주가만 보면 꽤 올라있군요. 굳이 리뷰라고 한마디 하자면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리뷰만 하긴 아쉬우니
때마침 위에 몸을 대체해주는 로봇 이야기를 했으니 비스무리한 회사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미리 언급드리지만 종목 추천이나 매매 추천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렇기에 주가 전략도 공유하진 않습니다. 23. 오늘 주인공은 엔젤로보틱스입니다. 이름이 이쁘죠? 엔젤로보틱스는 올해 3월 26일에 공모가 2만원으로 상장한 신생회사입니다. 상장 당일 무려 77,000원대까지 대박이 난 회사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엔젤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LG전자였네요. 이 회사도 LG항으로 어쩌다 보니 같이 공유하게 되네요. LG전자는 7.2%가량을 보유 중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재활보조 로봇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흔히 웨어러블 로봇이라 하여 입을 수 있는 로봇 같은 개념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는 현 시점에 회사가 트렌디한 웨어러블 모습과 기술력이 더 고도화되면 좋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팔, 다리 등을 로봇으로 완벽하게 교체하기 전까진 웨어러블이 노인은 물론이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용도는 높을 겁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결국 주가에 대한 언급이 추가될 수 있게 현 시점에서 마지막 코멘트는 천사처럼 비상하는가입니다. 24.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를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앨런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도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속한 산업이 테마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XAI, X트위터, 보링컴퍼니 등 이 중 다수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완벽한 시간은 어쩌면 4년입니다. 4년 내에 안 쓰고는 못 베길 정도로 시장을 잠식시킬 수 있게 속도를 낼 것으로 봅니다. 25. 테슬라의 향후 플랜을 짧게 공유합니다. 2025년 FSD 언슈퍼바이즈드 시작, 2025년 ROBOTAXI 파일럿 서비스 시작, 2026년 승차 하차 호출 배차 데이터 수집 및 훈련 진행, 2026년 승객관리 차량 관리 데이터 수집 및 훈련 진행, 2026년 하반기 사이버 캐브 대량 양산 및 ROBOTAXI 비즈니스 시작, 2027년 ROBOTAXI 대중화 자동차 제조 가동률 하락 시작, 2027-2030년 옵티머스 대량 양산 및 범용 노동 대체 투입 시작. 지금은 전기차 테슬라지만 궁극적으로 메인은 안드로이드 로봇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 AI와 로봇 쪽을 눈여겨보시고 비트코인보단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을 눈여겨보세요. 원달러 환율도 1391원, 엔달러 환율도 151엔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면 돈 되는 팁을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긴 글을 읽는 보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모두에게 크진 않더라도 작고 소소한 행운이라도 오길 바랍니다.